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상황,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LA에서 시작된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연방군대까지 동원되면서 그야말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오늘 6월 14일인데요.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강화된 이민 단속 조치하고 또 여기에 대한 반발 시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뭐랄까, 정치, 사회, 특히 현지 한인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LA에서 시위가 시작된 게 6월 초였죠. 근데 벌써 일주일이 넘었고 이게 뉴욕, 시카고, 거의 24개 도시로 번졌다고요? 네,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특히 오늘 6월 14일이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기도 하고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일이라서요.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시위대와의 충돌 우려 때문에 DC 시위는 일단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죠. 그렇죠. 특히 LA 상황은 정말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요청 없이 연방 차원에서 군대를 투입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주방위군에 해병대까지 동원했어요. 이런 조치가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현재 LA 지역에만 한 2,100명, 전국적으로는 그 4,100명이 넘는 병력이 배치된 걸로 파악되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좀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네, 처음에는 연방 법원에서 이거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항소법원이 그 판결 효력을 잠시 멈춰 세우고 다음 주에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주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주 방위군을 투입했고요. 군대 투입뿐만 아니라 이민 단속 자체도 엄청 강화됐다고요. 네, 그 IC, 그러니까 이민세관 단속국의 하루 체포 목표치, 이게 원래 한 1,000명 수준이었는데 3,000명까지 늘렸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6월 초 기준으로 벌써 체포된 사람이 거의 10만 명에 육박한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10만 명이요? 와. 네, 그리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게 최근에 뉴저지 이민자 수용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처우 개선 요구 같은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수감자들이 탈주하는 사건까지 발생했고요. 와. 정말 혼란스럽네요. 이런 상황이면 특히 LA 한인타운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 정말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 6월 11일이었죠. 시위대가 한인타운 근처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 1992년 LA 폭동 때를 떠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때 그 불안감, 공포감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다행히 LA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공식 성명도 내고 한인타운 경계도 강화하고 또 한글로 된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하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렇긴 한데 한인들이 많이 사는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같은 곳에서도 단속 작전이 예고됐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이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현지에 계신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께 정말 깊은 위로와 함께 부디 안전하시라는 염려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그 배경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대선 공약 이행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대선 때 약속했던 그 대규모 추방 작전을 실행한다. 이걸 명분으로 내세워죠. 지지층 결집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좀 더 깊이 보면 다른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감세 법안 같은 거요. 이걸 통과시키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 비용이 드니까 이걸 명분 삼아서 예산 확보 논리를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비상 권한 자체를 좀 확대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대통령 권한 확대 시도라. 그럼 반대하는 쪽 입장은 당연히 거세겠네요? 네, 민주당이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주지사 동의 없이 연방 군대를 투입하는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도 우려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사실 이민자 노동력에 많이 의존해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단속하고 추방하면 지역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 CBS 여론조사 결과도 흥미롭던데요. 맞아요. 그 조사 보면 추방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과반, 한 54% 정도가 찬성하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직업을 갖고 있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이민자까지 추방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거죠. 여론도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그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검토 중이라는 헤비에스 코퍼스, 그러니까 인신보호영장 청구권 중단 가능성, 이게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서 심각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쟁점들이 얽혀 있네요. 그럼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시나요?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는 이 긴장 국면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DCCB는 일단 취소됐지만 이번 주말에 미 전역에서 No Kings, 그러니까 왕이 아니다라는 이름의 시위가 또 예정돼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시위죠. 그리고 주 방위군 배치 관련해서 법적 다툼도 계속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렇게 깊어지면 미국 사회 통합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적 여파,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더 명확해진 행정부의 권한 확대 시도가 과연 미국의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있을 선거 같은 정치 일정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민자 커뮤니티, 특히 우리 한인 사회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정말 복잡하게 얽힌 미국의 이민 정책 강화와 시위 확산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나 질서 유지라는 명분과 또 개인의 권리, 경제 현실, 사회 통합 같은 가치들이 정말 첨예하게 부딪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실 미국 내 한인 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복잡한 사안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이민 문제, 그리고 행정부 권력 강화 논쟁, 이게 단순히 지금 당장의 위기를 넘어서서 미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